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두 입술 꼭 깨물고 용기는 그만. 안녕하세요. 커피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눌 박영순입니다. 여러분은 커피를 마실 때 어떤 맛이 가장 먼저 느껴지시나요? 쓴맛인가요? 고소한 맛? 커피는 어떤 걸 넣느냐에 따라 맛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유를 넣으면 커피에 단맛이 나면서 고소해지고 그리고 촉감도 부드러워져서 쓴맛을 싫어하는 분들은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최근 커피와 우유를 섞어 마시면 건강에 더 좋다는 연구 결과까지 나와서 카페라떼, 카푸치노, 플랫 화이트 등 관련 메뉴들을 찾는 사람들이 최근에 부쩍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유가 들어가는 것이 명칭이 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이거를 주문하기도 힘들고 막 어려운데 우선 용어 정리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장 넓은 범위를 아우르는 명칭이 카페 라떼입니다. 카페는 커피, 라떼는 우유를 의미하니까 카페 라떼는 우리말로 하면 커피 우유죠. 커피와 우유를 섞는 그런 메뉴라면 일단 그 장르를 카페 라떼라고 부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조 방법이나 담아내는 잔이나 모양에 따라서 또 나라마다 명칭이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커피에 언제부터 우유를 넣어 마셨느냐에 대해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덜란드에 주중대사를 지낸 사람이 있었죠. 그때가 청나라 순치제 때였습니다. 시기는 1660년대입니다. 이 뉴에호프 대사가 중국에 가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차에다가 우유를 넣어서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라고 했지만 맛이 더 부드럽고 좋았죠. 본인이 네덜란드로 돌아와서 야, 우리가 마시는 커피에다가도 우유를 한번 넣어볼까? 하고 우유를 넣어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훨씬 더 부드럽고 고소하고 단맛도 나고 좋았던 것이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360년이 넘도록 우리는 계속 카페라떼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맛만 가지고만 이렇게 오랫동안 사랑받기는 힘들죠. 몸에 훨씬 더 카페라떼가 유익하다라는 것을 아마 본능적으로 우리 몸이 인식했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에서 2023년 1월호 논문에 실린 내용입니다. 커피에 우유를 넣어 마시면 그냥 마시는 것보다 항염증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다는 내용의 논문을 게재했습니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죠. 그래서 결과를 봤더니만 면역세포가 염증을 이겨내는 효과가 커피나 우유를 따로 마실 때보다 2배 정도나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니 카페 라떼에 대한 매력이 훨씬 더 올라간 것이죠. 우유는 커피의 결점을 보완해 주기도 합니다.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이 소장에서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신장의 이뇨작용을 촉진해서 소변으로 칼슘을 배출하는 것을 부추긴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골다공증을 유발한다라는 견해가 있잖아요. 근데 이걸 우유가 또 만회해 주는 거죠. 통상 아메리카노 커피 한 잔당 칼슘 6mg이 손실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는 우유 3숟가락 정도를 넣어 마시면 해결되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죠. 카페 라떼 중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드시는 메뉴가 아무래도 카푸치노입니다. 카푸치노의 역사는 사실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카푸치노는 핵심이 에스프레소에다가 그 에스프레소로 만드는 머신에 수증기가 달려 있거든요. 그 수증기로 거품을 낸 우유를 집어넣는 거예요. 따라서 카푸치노의 역사는 70년밖에 안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야 카푸치노는 세계로 뻗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우선 전쟁터를 피해간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산업이 크게 일어나는데 1960년대부터 미국에서도 에스프레소 머신이 가가지고 이탈리아 스타일의 에스프레소를 제공하는 커피 전문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카푸치노 하니까 발음하기도 힘들고 기억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그냥 많은 커피 전문점들이 그냥 카페라떼라고 부르자 라고 한 것이죠. 그렇게 커피를 갖다가 아메리카노 10개 마시던 미국 사람들이 우유를 섞으면서 또 에스프레소에다가 먹게 되니까 진한 커피도 마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기술이 좋지 않았죠. 그래서
우유 거품을 낼 때 얘가 온도가 너무 올라가면 우유 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카푸치노에는 위에 시나몬 가루를 뿌린다. 시나몬 가루가 있으면 카푸치노, 없으면은 카페라떼. 뭐 그건 맞고 틀리고를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발전이 되는 거죠. 미국에서는 카페라떼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유리잔에 나오면 카페라떼, 도자기잔에 나오면 카푸치노.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점점 분화가 되면서 나라마다 발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면 카페라떼는 거품이 적어요. 그래서 거품을 많이 발생시키지 않죠. 상대적으로 우유가 많이 커피와 섞이는 바람에 더 부드럽습니다. 카푸치노는 거품이 풍성을 하게 만드니까 섞이는 것 자체가 우유와 액체가 좀 더 적죠. 그러니까 카푸치노 같은 경우에는 커피 맛이 좀 더 강하게 나옵니다. 그렇게 맛 가지고도 카페라떼와 카푸치노를 갖다가 구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세계적으로 이제 카푸치노가 널리 퍼져가지고 곳곳에서 카푸치노라고 막 하는데 이게 이탈리아에서 이렇게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거품 내는 것도 엉망인데 저거를 우리네 카푸치노를 가지고 하느냐? 아니다. 우리는 이렇게까지 정하고 있다. 우유를 100ml, 그걸 가지고 거품을 25ml 정도만 내서 그거를 도자기 잔에다가 낸다는 등 이런 방식으로 2007년에는 이탈리아가 정통 이탈리아 카푸치노는 이렇게 만듭니다 라고 선언을 하죠. 그러면 세계 각국에서 카푸치노를 그렇게 만들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카페라떼 만들겠다 해서 거품을 덜 나게 하면서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것은 맞고 틀리고를 얘기할 필요는 없고 카푸치노가 그런 식으로 발전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호주와 뉴질랜드까지 전달이 됩니다. 거기서도 라떼를 만들 때 거품을 풍성하게 내는 것이 아니라 되도록이면 거품이 풍성하지 않고 이른바 쫄깃쫄깃하게 보다 단맛이 강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거품을 최소화하려고 하죠. 그것이 바로 플랫 화이트가 됩니다. 플랫 화이트는 플랫, 평평하다, 화이트는 우유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잔에다가 따르면 볼록하게 올라오는 것이 없이 그냥 평평합니다. 근데 다만 잔 자체가 작아요. 잔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카페라떼나 카푸치노의 절반밖에 안 되니까 어떻게 되죠? 사용하는 에스프레소 양은 똑같지만 그 잔을 채울 때 우유의 양이 적게 들어가죠. 따라서 모양이 플랫 화이트, 거품이 적기도 하거니와 커피, 에스프레소와 우유의 비율도 거의 1대2 정도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플랫 화이트는 어떻게 얘기한다? 입에 넣었을 때 커피 맛이 좀 더 강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더욱더 촉감이 쫄깃쫄깃하게 느껴지는 커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시장은 이렇게 얘기해요. 카푸치노를 만들려고 바리스타가 열심히 거품을 내는데 이 초창기에는 어려웠겠죠. 이 카푸치노를 갖다 계속 만드는데 거품이 막 부글부글 끌어올리니까 손님한테 내갈 수가 없었던 거죠. 버릴 수는 없으니까 이 바리스타가 그냥 따라서 모셨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부풀어 오른 거품을 빼고 농미랑 우유만을 넣었더니 훨씬 더 맛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플랫 화이트가 탄생이 됐다라는 얘기가 있고, 또 우유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라떼아트를 빼놓을 수가 없죠. 너무 인기가 많죠. 기왕이면 모양이 예쁜 카페라떼를 마시는 게 더 좋잖아요. 이것도 우연한 기회에 탄생이 되는데 이것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시카고다. 계파에 따라 다른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탈리아에서는 나올 수가 없죠. 거품이 풍성한 건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품을 걷어내고 농밀하게 만들면 위에 물결처럼 나오고 얘를 계속 가만히 뒀더니 하트도 만들어지고 이것도 뒤로 뺐더니만 로제타도 만들어지고 부었다 멈췄다 부었다 멈췄다를 반복하니까 튤립, 하리낫 이 다양한 것들이 나와서 요즘엔 세계대회까지 나올 정도가 되는 것이죠. 물론 라떼아트를 잘해야지만 훌륭한 바리스타는 아닙니다. 하지만 훌륭한 바리스타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라떼아트를 얼마나 잘하느냐라는 것이니까 연말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국가마다 이 라떼아트 또 혹은 카페라떼 이런 장르들이 다양하게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브리브 같은 경우에는 그 농밀함을 갖다 더 진하게 하기 위해서 크림도 살짝 더 집어넣어요. 그렇다면 프랑스에는 카페라떼가 없느냐? 있지요. 카페오레.
거기에 레가 우유라는 뜻입니다. 다만 카페라떼와 다른 것은 프랑스의 커피의 베이스는 에스프레소는 아닙니다. 필터 커피, 드립커피 상대적으로 부드럽죠. 그래서 카페라떼의 장르 중에 가장 부드러운 커피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카페오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카푸치노를 만든 이탈리아는 더 다양한 메뉴가 있죠. 카페 마키아토라는 게 있어요. 마키아토는 영어로 따지면 마크라는 뜻이에요. 점을 찍다라는 뜻이고 이탈리아 말로는 얼룩지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에스프레소에다가 우유를 넣는 걸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갈색의 표면 위에 우유가 쏙 들어간 그런 점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완성된 것을 보고 야, 이걸 봤더니 하얀 점이 있네. 그래서 카페 마키아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또 마키아토에도 찬 우유를 넣으면 마키아토 프레도, 따뜻한 우유를 넣으면 마키아토 칼도 또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한없이 진화하고 있죠. 우리나라에 와서는 또 라떼 마키아토, 카페 마키아토가 아니라 라떼 마키아토란 말도 생겼어요. 그거는 커피에다가 우유를 넣는 것이 아니라 우유에다가 에스프레소를 담으면 하얀 표지 위에 갈색 점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라떼 마키아토라고 얘기합니다. 참 기발하죠. 이런 방식으로 뭐가 맞냐 틀리고가 아니라 커피를 마실 때 이런 문화가 있고 스토리가 생기면 커피를 마시는 즐거움이 훨씬 더 좋잖아요. 이러한 카푸치노, 카페라떼의 진화가 어디까지 갈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고맙습니다.